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중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올라와 줬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점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일장도 이런 작은 이슈에도 좀 흔들리는 건 아닐지 여러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장중에 대한 내용부터 또 종목 이야기까지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배트맨을 방문해 주신 분은요. 우리 배트맨의 젠틀맨이시죠.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위원님께서 장중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리딩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정보들도 조금 개장 전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 장중에도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도 설명해드리거든요.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법이 궁금하다 아니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이런 이야기들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외국인 수급 다행히도 들어와 주고 있지만 장중에 출렁였던 개인들이나 일부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만 나와도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이 요새 불안하신가요? 불안한 분들 많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런가요? 불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6월 달에 한번 추세를 살짝 이탈한 적이 있었죠. 6월 그쵸? 15일이었어요. 네. 다음 날 바로 회복을 했고요. 이번에 이탈하는 거는 3일 내에 회복하면 추세의 복귀입니다 그랬는데 거래소는 3일 내에 복귀를 했고 코스닥은 오늘 복귀를 해서 4일이 걸렸네요. 그러니까 하루 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지배하는 장입니다. 이 유동성이 지배하는 장이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경제가 거의 공황으로 치닫았죠.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금융위기로 전해들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과 통화를 거의 융단 폭격을 쏟아붓듯이 쏟아붓고요. 시장은 아직 그 유동성이 남아있죠. 빠질만 하면은 이제 유동성이 힘을 발휘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2,400포인트가 굉장히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번에는 한 10% 정도 조정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6% 수준 조정받고 또 추세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복귀하는 힘의 근원은 역시 유동성이다. 개인 예탁금이 여전히 더 늘었어요. 53조까지 갔다 이제 51조고 최근에 빠졌을 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에서 투신이 3일 연속 100억대 이상 400억 330억, 오늘까지 160억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수급에 도움을 줬고요. 지금 조금만 빠져도 대기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추세가 복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던 길을 갈 텐데 다만 미국도 이제 좀 확인할 게 많이 있죠. 내일 모레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어떻게 말할지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9월 16일 재개되는 공매도를
어떻게 할지 조만간 결정을 할 텐데 지금 뭐 대형주만 빼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은 이연되겠지만 만약에 또 개인이 차별받는 대주주만 제외하고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를 허용하면은 그동안 중소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좀 상승이 가파랐던 종목들, 특히 그 CB나 이제 락 걸려 있는 종목들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은 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치고 간다 이러기보다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가겠구나. 그 중심은 가장 판이 커진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쪽이 될 거고요. 또 면역 항암 치료제 이쪽이 지금 중심이 돼 있고 그 외에 서포트하는 게 이제 진단 키트나 이쪽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주겠다. 반도체는 좀 주춤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좀 많기 때문에 반도체는 조금 살짝 주도에서 벗어나 있지만 시기의 문제이지 다시 복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뭐 주도주로서의 힘을 잃지 않고 있고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수소 섹터는 뭐 조정다운 조정 자체를 주지 않죠. 결국 지수보다는 섹터와 방향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고 끌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우류 장세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선 프로그램이 상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들이 상담을 주시나 하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래도 이렇게 유동성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만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위원님께서 늘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우리 시장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상담 접수를 주신 분들 혹은 또 내 종목만 안 가서 너무 걱정이신 분들은 그 걱정 조금씩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마디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를 제가 살짝 보니까 위원님께서 늘 박원재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죠. 이미 예정된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종목을 고르다 보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첨생법 드디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첨생법 이슈 궁금하셨을 텐데 위원님 그럼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주식시장 참여하다 보면 이벤트가 참 많죠. 뭐 쏟아지는 뉴스도 많고 용어도 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나 이벤트가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이벤트가 있는데 굉장히 그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첨생법, 첨단재생 바이오 약법 또는 첨단재생 바이오법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드디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효적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첨생법이라는 게 뭐고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 밸류체인 단에 있는 종목들한테는 꽤 많은 변화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뉴스나 이제 이벤트 중에서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할 때 미래가 관심이에요. 왜 미래가 관심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나타난 일은 다 이제 기정사실화돼서 현재 가격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그거는 이제 라인아웃 형태로 주가에 녹아져 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관심인데 이것을 전망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은 어려운 거고 이거를 이제 추정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보다 높은 확률적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미래를 결정짓는 몇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게 제도나 법이 바뀌면 미래가 바뀔 확률이 많겠죠. 엊그제 제가 수소 섹터를 한 달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때 수소는 아마 이제 게임 체인저가 돼서
우리 인류 문명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의 팩터가 될 확률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굉장히 일상에서 매일 써야 되는 에너지원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중일 3국만 할 때는 미풍이었는데 글로벌 최대 시장인 유럽과 미국이 같이 나선다면 이거는 뭐 무조건 전방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밸류체인 단을 제가 그때 이제 종목을 쭉 얘기해 드렸는데 그게 이제 벌써 한 달 반 지났는데 뭐 거의 100% 이상은 다 오른 것 같고요. 한 뭐 200에서 300% 오른 종목도 제법 있죠. 이렇듯이 어떤 그 제도나 법이 바뀌었을 때 이게 바뀜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됩니다. 첨셈법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그 재생의학이라 그러죠. 사람의 신체가 훼손이 됐는데 이거를 재건시키는 걸 이제 재생이라 그러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그 이런 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나 조직공학 체제를 하는 거는 요거는 체세포, 줄기세포 이런 걸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윤리 문제하고 부딪힙니다. 배아줄기세포를 하게 되면 배아라는 게 이제 착상 상태를 배아라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인격 출발을 어디로 보느냐, 착상 상태부터 인격으로 보느냐, 이제 성장이 돼서 내부 기관이 형성됐을 때를 인격으로 보느냐가 다 틀리죠. 그래서 상속법도 이제 언제부터 상속 가능하고 태아가 뭐 이런 게 다 연관될 텐데 그래서 이 첨단 바이오, 특히 줄기세포 이런 쪽은 제한이 좀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그 금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우리만 금지한다고 이제 이쪽이 발전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워낙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다른 나라 쪽에서는 뭐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패스트 트랙이죠. 이런저런 연구할 수 있는 후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늦춰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법안 발의한 거는 제법 오래됐는데 이게 좀 국회에서 교류되다가 올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국무회의열까지 돼서 28일 날 이제 실효적인 법으로 실행이 됩니다. 주된 내용은 뭐 3가지입니다. 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그 다음에 조직공학 치료 등이 될 텐데 이것이 시작되게 되면은 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자는 게 지금 키포인트죠. 그래서 첨생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첨단 재생 의료와 첨단 바이오. 그래서 첨단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하거나 회복, 형성하게 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체세포입니다. 인체세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주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을 하는 거를 통칭해서 첨단 재생 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이 2개를 묶어서 이제 첨생법이라고 하는데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범위는 이거 이제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용어를 좀 들으면서 어떤 이제 상장 기업이 나왔을 때 저 기업은 첨생법에 관련돼서 이러한 거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치료제는 사람이나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떼내서 배양하거나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을 하죠. 그래서
의약품을 만드는 겁니다. 의약품을 만들어서 치료제로 만드는 거죠. 이게 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사람 세포를 떼내는 걸 이제 동종 세포 치료제, 동물, 돼지나 원숭이 이런 쪽에서 떼내는 걸 이종 세포 치료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내에는 이렇게 실행한 제약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품목은 이미 16개가 나와 있고 국외에는 31개 품목. 그래서 메디포스트 등이 이제 동종제대열 유래의 중간엽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을 하는데 관절염 치료제죠. 이미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다 좀 연구하는 기간이나 이런 게 그동안에는 임상, 2상, 3상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아마 임상도 한 2년에서 한 5년 정도 기간이 좀 단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계나 제약바이오업계에는 굉장히 큰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이제 염기서열을 DNA 염기서열을 우리가 다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유전 물질의 발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선천성 질병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유전자 치료제라는 거는 그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이제 치료제로 만드는 건데 국내에는 없고 해외에 9개 품목이 있죠. 그래서 노바티스의 이제 칼티 제품인 킴리아가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공학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재생이나 복원 또는 대체하는 걸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가지고 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주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복합 제제. 그래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체제의 의료기기 요거를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의약품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용어 이런 걸 좀 익숙하게 듣고 계셨다가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지 앞으로 수혜를 받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해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그러면 얼마나 커질 거냐? 앞으로 여러 산업이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커질 산업은 제약 바이오 산업이 가장 커질 거예요. 재생의료 시장만 따로 떼놓고 봐도 뭐 면역 항암 치료제를 또 따로 뗄 수도 있고 뭐 섹타빌로 다 뗄 수가 있죠. 진단 시장을 떼서 볼 수도 있고 의료기기를 떼서 볼 수도 있는데 면역 치료제의 재생의료를 보면 이제 이 첨생법이 통과되면서 연간 상승률 추이를 보면은 이 정도의 상승 추이를 갖는 이런 산업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출발로 해서 그때 수소 섹터도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렸듯이 전방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어떤 기업이 선점을 해서 그 산업에 신약을 출시한다 할지 이러면 굉장히 독점적 주의에서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갖느냐? 이걸 필두로 해서 전방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오늘은 제가 이걸 종목이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첨생법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구나 정도를 아시고 여기에 빠진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하나 채워나가시면서 혹시 이렇게 커지는 시장 속에서 이 기업이 그러면 굉장히 수혜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줄기세포 치료제는 사실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좀 확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줄기세포, 자가줄기세포를 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으려면 자기 몸에서 떼서 배양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것 떼내서 배양해서 나한테 쓰는데 배양하는 기간 자체도 한 2달 정도 걸리고요. 이게 보관하기도 어려워서 수술 날짜 딱 잡아놓으면은 내 거 배양해서 그때 수술 안 받으면 이 세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매출 증가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이제 이렇게 첨생법 도입으로 해서 이제 자가 줄기세포 말고 이종 줄기세포까지 교차를 하게 되면 아마 확장성은 좀 넓어질 것 같아요. 요새 뭐 코로나19로 수혜를 많이 받는 파미셀이라는 기업이 있죠.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고요. 요새 뭐 많이 변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줄기세포 치료제예요. 근데 이제 요새 코로나19에 대한 그 치료제나 백신 이렇게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줄기세포 연구하던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항바이러스니까 기본적으로 세포를 연구하는 기업들한테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이오시밀러 하는 기업에도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다른 기업 대비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미셀도 렘데시비르 원료의약품 제공하는 이슈에서 많이 올랐죠. 근데 원래 파미셀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기업이죠. 그래서 바이오 사업부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이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수준이고요. 여기도 줄기세포의 분리 치료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은 이제 국내에 이제 특히 태반 이런 쪽에 레코드가 많죠. 차 병원이라는 데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조를 넘었는데 NK세포를 배양하는 기술도 갖고 있고요. AKC라고 자가살해세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갖고 있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안트로젠도 있고요. 안트로젠은 크론성 누공 줄기세포 치료제로 큐피스템을 이제 개발했는데 요새는 당뇨성 족부궤양증 이쪽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돼서 그 기대가 사실 좀 크지요. 그래서 안트로젠도 있고 이 외에도 줄기세포 치료제 하는 기업은 제법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는 딱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몇 가지 오늘 좀 시세를 많이 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기업도 오늘 줄기세포 치료제로 사실 그 기업이 오늘 이슈로 받았는데 여기에는 좀 빠져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면역세포로는 이제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건 녹십자 계열이 강합니다. 녹십자는 기본적으로 혈액에 특화된 제약회사다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회사가 승인이 안 났고 폐쇄하는 바람에 잠깐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서 혈장 치료제나 면역세포 이쪽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NK맥스도 자가면역세포 치료제를 하는 중이고요. 파이프라인이. 그 다음에 유틸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틸렉스라는 기업도 차세대 면역 기반 항암제를 개발을 하죠. 그래서 T세포 치료제. 이렇게 다 이제 NK세포에 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슈를 받으면서 유틸렉스도 요새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가 많죠. 그 다음에 셀리드라는 기업이 있어서 셀리드도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항암 면역 치료 백신 이런 쪽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파이프라인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회사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스킵해서 좀 알고 있는데 이걸 모두 다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 중에서 본인하고 잘 맞는 그리고 추적이 가능한 그런 기업을
특정해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녹여내릴까? 그 다음에 이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놓고 이거를 매매나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면 이제 공부한 게 의미가 없죠. 주식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돈을 벌려면은 이제 선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하는데 공부를 끝내놓고는 이걸 어떻게 내가 투자에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체세포로 하는 게 이제 LNC 바이오. 그래서 재생의료 산업 중에 인체 조직 이식제를 하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조직공학 치료제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코스메티컬 이런 걸 판매합니다. 그래서 LNC 바이오도 뭐 제법 탄력 좋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 솔루션은 세포 치료제, 특히 화상 치료제. 아마 피부 제거하는데 이제 가장 큰 게 화상 환자죠. 화상 환자의 피부 제거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 치료를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완벽한 재생의학이 형성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기회가 좀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종장기 하는 형태, 요거는 인체의 세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물의 세포를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건데, 옵티팜이라는 기업은 돼지각막 원숭이 이식 성공을 한 이력이 있다래고요.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제 돼지 공급. 그래서 이종장기 이식 연구용 복제 돼지 공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도 돼지 각막 이식 임상을 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첨생법에 대해서 이렇게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걸 선제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은 상태에서 시장이 계속 빠르게 변하죠. 순환매도 빠르게 변하고.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있다가 오늘 이제 어떤 종목이 팡 튀는데 이게 첨생법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판단이 좀 쉽습니다. 그게 단타를 쳐도 그래요. 내가 이유를 알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첨생법 이슈로 좀 오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호가창 보고 거래량 보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아침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은 결국 자기 투자자가 그 믿음을 갖는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첨생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만 전해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첨생법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오리엔테이션처럼 쫙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니까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보이는 것 같고, 앞으로 28일을 기점으로 어떤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모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요. 첨생법 관련주들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누르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대로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도움 말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의 강의까지 들어봤으면요. 저희는 오늘의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강의 첨생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또 네. 심상치가 않아요, 위원님. 돌아가면서 다 시세가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종목을 좀 길목지키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업종과 종목도 그럼 첨생법 관련 종목일까요? 하나는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시세가 난 건 코아스템이라는 종목이 시세가 났어요. 아까 기억 안 나신 그 종목이죠? 네. 코아스템이 이제 오늘 첨생법 관련해서 거래량과 이제 아주 그냥 대단하게 시세를 뽑았는데 이렇듯이 아침에 이제 시가를 분봉 차트를 보면은 이런 게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11시에 올라갈 때 이거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었죠. 분봉으로. 그래서 이런 걸 기록하고 있다면 여기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래량과 시가 돌파하는 모습과 호가창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신호를 줬었고 네. 그래서 또 매매 전원 활용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는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게 쉬운데 그냥 준비 없는 상태에서 이 찾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은 왜 평소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놔야 되냐 하면 시장에서 언제 기회를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기회를 아주 짧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요새 그래요. 요새 그 짧은 순간을 놓치면 진입 타임을 안 줘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놓친 종목이 한둘도 아니고요. 그래서 잠깐 놓치면은 꽤 가격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지 못하고 적당히 비싼 가격에 따라가야 되니까 리스크를 좀 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좀 리스크를 줄이려면 그만큼 준비를 좀 많이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그래서 안트로젠을 준비를 했어요. 네.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을 준비한 이유가 첨생법 관련도 있지만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FDA에서 부여한 RMAT라는 게 있어요. 네. 3차원 배양 조직공학 기술인데 줄기세포 치료제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환자들한테 고통스러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안트로젠이.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부여받아서 계속 임상을 진행하는 중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시가총액이 요때 좀 점프를 했다가 지금 3달째 행보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첨생법도 통과가 됐고 이슈도 될 뿐더러 요 당뇨성 족부궤양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가 하는데 아마 안트로젠도 나름대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결과가 조금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좀 기대될 만한데 현재 요새 제약바이오는 재무로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가총액이 5,700억이니까 요새 5,700억이면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5,700억짜리가 뭐 하나 터지면 1조 갑니다. 요새 제약바이오 그러면 거의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안트로젠도 아마 미국에서 진행되는 당뇨성 족부궤양에 대한 임상 결과 데이터가 좀 나오면 이게 내년 6월까지 이제 환자를 다 모집해서 데이터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 시간은 좀 있지만 그러다가 중간중간 호재가 나오면 또 요새 제약바이오는 바로 반응도 하고 그래서 아마 좀 첨생법 통과와 맞물려서 해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안트로젠을 갖고 왔고요. 네. 이게 이제 기존의 2차원 줄기세포 배양식보다도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파이프라인이라서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의 족부궤양도 이상을 진행 중이고, 그 외에도 이영양성 수포성 표리 박피증 치료제라는 게 있어요. 이런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상을 진행 중이고, 심재성 이도 화상 치료제도 있는데, 이것도 이상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나름대로 좀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다양하네요.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상 정도 이렇게 3개 정도 파이프라인 갖고 가는데 특히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가 내년 6월 중에 이제 환자 모집 끝나서 발표한다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제약바이오는 원래 좀 임상 과정이 다 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뛰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데 한마 5,700억 수준이면 좀 첨생법과 맞물려서 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래서 목표가 한 85,000원에 손절가 55,000원으로 안트로젠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생법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업종과 종목에서 꼽아주신 종목은 안트로젠입니다. 목표가 85,000원까지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 55,000원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첨생법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일단 이 코너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코너에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아까 업종과 종목 시간 이야기 하시면서 요즘 시장은 완벽한 저점을 찾는 게 좀 욕심일 수 있다. 그렇죠. 빠르게 시세 분출이 될 때 조금은 덜 수익을 보더라도 들어가서 그렇게 시세 분출이 나오는 걸 살짝쿵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만도 좋은 장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서 그러면 좀 추격 매수라든지 단타, 그러니까 단기로 좀 들어가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성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단타나 스윙이나 별로 안 하는데 네. 최근에 시장은 유동성에 기반해서 워낙 단기 시세가 폭발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좀 관심을 갖고 저도 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하루 이틀 시세라도 뭐 요새 제약바이오는 잡히면 상한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시세도 아니고 그 대신 이제 이 트레이딩을 하려면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손절 라인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투입하는 자금도 계획적으로 잘 세워야 되는데 알렉산더 엘더가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 하루에 2% 기준을 세웠어요. 하루에 2%만 사실 손절매 봐도 좋은 기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계좌가 2% 다치게 하면 안 된다. 하루에. 아래도 2%, 위도 2%. 아니 그러니까 손절매 기준을.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핫하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한 3천만 원을 아침에 단타를 보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3천만 원을 들어갔으면 2%면 얼마가 되죠? 30만 원에 60만 원이 되죠. 네. 60만 원 이상 손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지금 빠르게 손절매를 해야 될 종목들이 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아니요, 그게 투자하고 틀리게 네. 트레이딩은 내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은 아침에 유입 땅 하면은 시세가 강하게 분출될 것 같은 그런 종목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 대신 이건 내일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먹으면 많이 먹고 손해는 그 대신 내가 2%에서 자른다. 손절매 기준을 갖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수익을 누리면 되니까. 네. 이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투자는 2% 손절매는 너무 짧죠. 그렇죠. 투자의 관점에서의 손절매는 윌리엄 우리는 7%를 예고했고요. 대체적으로 한 15%, 20% 이렇게 잡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럼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물 타라래죠. 그 정도 떨어졌을 때 2차 물을 타라. 왜냐하면 투자는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 내년을 보는 거기 그죠, 때문에. 멀리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투자는 왜 말이 달라가 아니라 어떠한 관점으로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이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트레이딩을 하는 건지 투자를 하는 건지 그걸 분명하게 정하시고 그거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께서는 투자 관점이냐 아니면 단기 스윙 관점이냐 정확하게 손절매를 각각 나누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이 종목을 스윙 관점으로 봤는지 아니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는지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가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베스트 공략주도 그럼 첨생법 관련 종목인가요? 다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첨생법을 다 갖고 오면 또 쓰루도
그 첨생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요새 IT가 제법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잘 나가던 IT가 이제 주춤주춤하는데 원인은 아마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9월 달에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고정가격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9월 달 고정가격 결정할 때 좀 낙폭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원인을 봤더니 이제 재고 수요가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고 소진이 언제 되느냐 봤더니 올해 하반기까지는 재고 소진이 좀 어렵고 내년이나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이제 반도체 특히 D램과 낸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설비 조정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는 지금 이제 장비 입고가 안 되니까 상반기에 투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좀 딜레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비의 대표주인 원익 IPS나 뭐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그러면 뭐 이게 우리가 워낙 시장이 빨리 돌다 보니까 분기 플레이, 분기의 실적만 흔들려도 그냥 팔아버리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내년에는 틀림없이 수요가 회복되고 데이터 센터의 설비 증설은 거의 뭐 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1, 2분기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사실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 좀 저가 매수해 놓으면은 중기적 관점에서는 괜찮겠다. 올해 방송 처음 출연하면서 4월 달에 제가 4, 5월 달에 아주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시세들이 정말 많이 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권인데 원래 투자는 좀 더 나빠지기 어려울 때 사는 겁니다. 지금 나빠지기 시작했으니까 탐색하고 있다가 뭐 9월이면은 이제 3, 4분기 말이 되고 10월이면 4, 4분기 초가 되는데 아마 고정가격 거래를 보고 반도체는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면 어떻겠나.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중에서 마이너 섹터인 SSD 장비 업체의 이제 대표인데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오셈이요? 네. 아마 좀 시청자분들한테 낯선 종목일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백도어로 들어와서 백도어라는 게 장외에 있다가 장외에 스펙. 선장돼 있다가 스펙하고 이제 합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소개된 지는 얼마 안 되고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만 아시는 종목인데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SSD라는 게 이제 낸드 이게 서버 증설을 할 때 이제 휘발성 그러니까 D램은 이제 휘발성 메모리니까 굉장히 고속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요. 낸드는 그 중간 단계. 그래서 서버향 이쪽은 다 이제 메모리를 다 이제 낸드로 쓰죠. 그러면 이 낸드 수요는 사실 꾸준히 늘어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데 이게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하려면은 낸드 테스트 장비는 네오셈이 제공을 해요. 그 네오셈과 국내에서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가 유니테스트하고 엑스콘 딱 세 종목밖에는 없는데 그 중에서 아마 네오셈의 그 지분이 가장 많을 거고요. 이게 아마 세대도 아마 지금 쓰고 있는 게 주력이 3세대인데 이미 네오셈은 4세대 테스트를 끝내서 4세대까지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제너레이션 이펙트 세대가 올라가는 것도 가장 앞서 있어서 대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작은 시장인 만큼 틈새 시장인데 뭐 다른 기업이 쉽게 들어오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증권사 추정치를 살펴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드는 거야 라고 할 만큼.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는 270억 매출에 33억 적자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가이던스를 보면은 올해에 530억 매출에 한 135억 당기순이익 보고요. 내년에 730억 매출에 200억 이상을 봅니다. 후년도에도 성장을 해서 940억에 300억을 봐서 현재 시가총액이 꼴랑 정말 그야말로 꼴랑 1,000억입니다. 딸랑. 겨우 1,000억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맞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투자 종목을 말씀드릴 때 단기에 보지 말고 이렇게 다음 내년에 보이는 종목을 갖고 중장기적 플레이를 하면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100%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죠. 근데 시즌에 의해서도 봤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2달만 안 움직이면 그냥 번져버리더라고요. 그렇죠. 2달만 안 네. 움직이면 에이 뭐 귀 씻어버리고 네. 던져버리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하셔봐야 당장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1년 보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3,500원에 손절가 2,450원 이렇게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 네오셈입니다.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SSD 장비 업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관점 아닙니다, 여러분. 중장기 이상을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까지 볼 수 있는 좀 투자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450원까지 지켜주시면서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위원님, 아무래도 오늘 첨생법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있어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질문이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엑세스바이오는 사실 코로나19 치료제 이슈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은 시세가 시세를 부르니까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대박 갯돈 로또 맞은 거예요. 네. 로또 맞은 거고 그러면 초기에 차트 보세요. 네. 초기에 보신 분들은 로또 맞았으니까 축하드리고 네. 그럼 여기서 고민일 거 아니에요. 엑스바이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유자의 영역이고 여기서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을 보면은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기존에 이제 그 말라리아 치료제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3,400억에 영업이익 꼴랑 이제 먹고 사는 정도. 그러니까 단가 효율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이게 뭔 성분을 가지고 한다라는데 자,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떨어져서 1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치료제죠.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한 1조 7, 8천억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뭐죠? 피라믹스정을 얘기하는 신풍제약이나 이것도 뭐 8조 찍었다 떨어졌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들어간다는 건 이게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이 아랫단으로 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확률이고 그렇죠. 다시 전고점 올라가는 것도 확률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투자가 아니라 도리 찍고 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는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들고 확률이 있을 때 하방이 제한됐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면 조금 더 참으셨다가 21선을 두고 플레이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이런 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올라갔던 종목은 바로 죽기보단 한 번 더 올라갔다 죽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좋다. 내가 그럼 21선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대신 많은 금액을 할 수는 없고요. 21선이 22,800원입니다. 그럼 22,800원은 아직 갭이 크죠. 그럼 25,000원까지 기다려서 25,000원에 들어갔다가 22,500원 떨어지면 뒤도 안 들어보고 팔겠다. 그리고 1,000만 원 집어넣고 걸리면은 답을 한번 바라보는 거고 네. 털리면은 내가 한번 요거 손절매하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질문이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많은 분들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빠르게 지난 종목 LNF 빠르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LNF 일단 보유랑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매수 관점 한 보유하시면 번만. 됩니다. LNF 같은 경우는요? 보유하시면 되고 뭐 지금 2차 전지의 양극화 효율 이런 거는 뭐 꾸준히 이슈가 되니까 보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LNF 보유 의견까지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와 종목 이야기 해주신 위원님 보내드리면서요.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 노란톡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모두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건강하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